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수업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고 수업을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는 끄면 좋겠고, 카메라는 켜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는, 어, 마이크 켜놓으면 자기 얘기하는 것들, 자기 이제 방에서 옆에서 뭐 엄마가 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이 다 들려서 수업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되기도 하고 해서 예, 마이크는 꺼주시고, 카메라도 켜주시면, 이제 앞으로도 수업 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보통은 끄지만, 수업 중에 뭐 해야 될 말이 있거나, 저한테 뭐 물어볼 말이 있거나, 수업 진행하는데 뭔가 잠깐 쉬었다 하자든지, 뭐 하실 말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이번 수업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 작년 봄학기 때 저랑 같이 선형대수 및 확률통계하고 동역학을 공부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형대수 확률통계 동역학 그게 다 2학년 과목이었고, 이제 3학년 과목으로 자동제어, 이번 학기는 자동제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어, 월수는 화목은 오전에 이렇게 자동제어를 공부를 하고, 월수는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선형대수를 여러분들 후배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걸 공부할 거고, 과목의 개요 정도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자동 제어라고 하는 과목. 제목은 이제 자동 제어인데, 이제 자동 제어, 오늘 일단 자동 제어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부터 얘기를 할 텐데, 자동 제어 제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동 제어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것들,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학부 3학년, 4학년 수준 정도의 아주 제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동역학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는 끝에 가서는 이제 그 동역학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거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스템에다 무슨 짓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이제 제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어를 하는 뭐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동역학 시스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보고 설계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정말 마지막에는 그러면 그렇게 된 이 제어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강하게 밖에서 온갖 바람이 불고 누가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막 로봇 같으면 어디 누가 옆에서 들이밀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강인하게 버틸 수 있는지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 수업 시간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그 공고 드렸던 것처럼 이 줌으로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음, 중간에 어떤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어, 대면 수업을 해도 되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일단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교재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피드백 컨트롤 다이내믹 시스템. 잠깐만요. 요 책인데요. 이 책인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오래된 책이고 제가 대학교 때도 이 책을 가지고서 자동 제어를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8번째 에디션 8판이고 한글 버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 8판이 아니라 그 이전 버전을 가지고 계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한글 버전 가지고 계셔도 문제가 없겠고요. 참고로 우리 공부하다가 이제 참고 삼아서 다시 이렇게 펼쳐보고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될 거니까 어떤 버전이 있던지 관계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여기 평가는 기말고사 40% 정도 그리고 중간고사 30% 그리고 숙제 30% 이렇게 될 건데요. 어, 숙제가 한 뭐 대여섯 번 정도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집에서건 하여튼 나와서건 어, 이, 책을 펴놓고 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숙제가 나갈 때마다 제가 계획하기로는 숙제를 각자 풀어서 한 1, 2주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서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숙제를 다 거둔 다음에는 우리 조교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저 말고 조교가 똑같이 이 같은 줌방에서 이 과제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풀어주고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출석은 웬만해서는 부르지 않을 거고요. 근데 출석을 너무 많이 빠지면 F를 주도록 그 학교 규칙에 되어 있어서 어, 한두 번 부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매일 부르진 않을 거고 출석을 부르진 않겠지만 제가 작년에 저하고 공부를 같이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석이 점수 때문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숙제를 하기도 힘들고 숙제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말 굉장히 괴롭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오시고 숙제를 자기 힘으로 고민해서 하고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수업 시간 외에 저를 찾아오셔야 되고 아니면 저한테 뭐 수업 내용 관련해서든 뭐 또 다른 일이든 저를 만나셔야 되는 일이 있으시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월요일, 수요일 1시 반부터 3시 사이에는 이제 웬만하면 제가 여러분들 만나려고 방에 있을 테니까 특별한 약속 없이 오셔도 만나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 못 맞추시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따로 또 약속을 잡아서 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업이 다이나믹 시스템들, 이 다이나믹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동력학을 다이나믹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 동력학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제 동력학 결국 뭐냐면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냐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뭔가 상태가 변하든지 위치가 변하든지 자세가 변하든지 뭐 이런 계속 가만히 있지 않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어, 미, 미분 방정식을 손으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해서는 손으로 풀리기 어렵다든지 그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뭔가 해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미분 방정식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동력학 시스템을 분석하고 내가 뭐 제어 알고리즘을 넣어서 그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머릿속에서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해서 우리가 뭐 설계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잘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지 제어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예제들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올려놓은 것들은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매틀랩으로도 거의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 동력학 시스템을 해석하고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지금 파이썬 여기 이제 파이썬으로 되어 있지만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뭐 때에 따라서는 제가 매트랩을 열어서 비슷한 내용을 시연해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들은 작년에 저하고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여기 좀 보면 몇 가지, 이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3학년, 4학년들을 대상으로 이 과목을 열었었는데, 그때 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들하고 이제 정답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로 문제를 냈더니 문제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써가지고 이건 한글로 돼 있네. 아니구나. 어? 네, 문제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다 쓰는 바람에 정작 문제 풀 시간이 많이 뺏겨서 그래서 이해 다음부터는 한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글로 시험을 내도록 할 거예요. 뒤에 보면은 채점 결과도 있는데 굉장히 잘했죠. 여기 학생들은. 여러분들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업 진행은 이렇게 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자동 제어가 도대체 뭔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를 제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유튜브.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는 이 국방과학연구소라고 미사일 만들고 뭐 우리 무기 만들고 하는 그런 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오래 했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공개된 어, 뭐 동영상들이 몇 개 있어서 그거 간단하게 많은 분들이 뭐 이미 보셨겠지만 네, 여기 보셨어요? 지금 보면 물속에서 갑자기 잘 튀어나와서 쭉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시죠. 이건 이제 잠수함에 싣고 다니다가 이제 물 속에서 잠수함에서 발사를 해서 그 발사를 해서 이제 물 밖을 뚫고 나오고 캡슐에 실려서 물 밖을 뚫고 나오고 캡슐 밖으로 이제 미사일이 쭉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처음에 물 빠져나올 때 잘 보세요. 보시면 물에서 공기로 넘어오는 순간에 얘가
똑바로 이렇게 올라오질 못하고 약간 한번 다시 보시죠. 약간 휘청하다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뒷부분에 또 몇 가지 영상들 여기도 보면 어때요? 지금 방금 지나간 화면은 어떤 상황을 시험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배에 실려서 배가 싣고 다니는 우리 함정 그 이지스함 같은 큰 배가 싣고 다니는 미사일인데 지금 얘는 이 배는 바다 위에서 휘청휘청 하잖아. 그러니까 바다 그 파도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똑바로 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파도 따라서 휘청휘청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유도탄이 이렇게 발사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표적은 저쪽 반대, 기울어진 반대 방향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발사가 됐다가 크게 돌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표적을 향해서 자세를 틀어서 날아가는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부러 땅에서 발사대를 이렇게 기울여 놓고 반대로 잘 자세를 잡아서 날아가는지 확인하고 이 전부 다 이 우리 항공공학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질 만한 그런 시스템들이죠. 날아다니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을 밖을 빠져나오면서 뭔가 휘청했는데 다시 또 자세를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간다든지 바다 파도 때문에 배가 흔들린 상황에서도 이 자세를 제대로 틀어서 이제 표적 방향으로 잘 날아갈 수 있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다 당연히 구현이 되어야 되기도 해야 되겠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로켓이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물에서 이렇게 로켓이 탁 이렇게 튀어나왔죠. 캡슐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캡슐에서 이렇게 로켓이 빠져나왔습니다. 아까 동영상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 로켓에 작용하는 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힘이 하나도 밖에 어떤 이 중력이 있을 것이고 이제 불을 붙여서 추력이 이렇게 밀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무게중심은 중력 중심에 작용을 그러니까 중력은 무게중심에 작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추력이 동체에 정확하게 얼라인돼서 딱 그 동체 축 방향으로 딱 추력이 나가고 깨끗하게 나가고 있다고 하면 이 로켓에 작용하고 있는 모멘트는 어떻게 되나요? 동력학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모멘트 지금 1년 지났죠. 동력학 공부한 지 1년 지났는데 여기 이제 모멘트 방정식 세워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I,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곱하기 세타 더블 닷은 토크. 그죠? 토크 여기 밖에 작용하고 있는 토크 있나요? 중력은 토크 작용 안 하고 추력도 추력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만큼의 성분으로 동체 수직인 방향 성분만큼 토크를 작용하지만 정확하게 얼라인되어 있으면 토크 없죠.
그래서 정확하게 추력을 아이디얼하게는 이런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추력을 그냥 추진기관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 그 뭐야 그 동체 축에 잘 얼라인해서 장착을 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똑바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이 추진기관에 장착하고 동체 그 얼라인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렬을 잘 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0.1도든지 어느 정도 뭔가 오차를 가지고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추력이 정확하게 온라인 됐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씩 미스얼라인이 예를 들어서 0.1도건 미스얼라인이 살짝은 존재하게 되죠. 항상 어떤 시스템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가공법은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온라인 시키면 이제 아무 회전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0.1도 토크 T 추력 곱하기 사인 0.1도 곱하기 모멘텀의 길이 L 이만큼의 이만큼의 토크가 아무리 똑같이 아무리 잘 로켓을 만들었다고 해도 항상 어느 정도 이 틀어진 각도만큼에 의해서 토크는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 모션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항상 아주 작은 토크가 있고 계속해서 있고 그게 두 번 적분돼서 세타 자세각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면 불만 붙이고 똑바로 동체 축에 똑바로 정렬해서 불을 붙여도 얘는 세타는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세타가 계속해서 세타는 뭐냐면 이 동체 축이 이 수평축과 이루는 각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세타는 계속 증가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로켓은 발사하자마자 그냥 불만 붙여놓으면 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바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항공공학 개론 시간에 공부를 했을 텐데 뒤에 꼬리 날개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꼬리 날개에서 이 돌아가려는 힘을 상쇄시켜주는 이 반동 어, 그 반동력이라고 하나요? 상쇄시키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걸 이제 이쪽에 다시 얘를 거꾸로 만들어주는 토크가 뭔가가 존재하게 되고 세타는 다시 0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이거는 이제 이 수동적인 수단으로 꼬리 날개를 붙이면서 수동적인 수단으로 어, 로켓의 자세각이 유지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이제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걸 뭐라 그랬죠? 이런 효과를 이 꼬리 날개를 붙인 거에 의해서 다시 얘가 이렇게 자세를 바로잡는 거를 이제 정적 안정성이라고 그러죠. 스태틱 스테빌리티라고 항공과학 개론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스태틱 스테빌리티가 이 꼬리 날개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공기역학적인 힘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발사 초기에는 그런 힘이 없어서 꼬리 날개 있으나 마나.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면 이거 가만 놔두면 그냥 굴러떨어지는 애를 내가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자세를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 밖을 빠져나와서 1초 정도 된 아까 동영상 보면 뭐 몇 초 안 되겠죠.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굴러 떨어져서 다시 바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한 거 있죠. 이런 동력학적인 방정식을 세우고 동력학적인 방정식을 세운 게 뭐 이 로켓 시스템의 회전역학을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얘가 어떤 거동을 할지를 해석을 했고 무슨 해석이었죠? 조그만 토크가 있으면 걔가 이제 바로 뒤집어지는구나.
뭐 이런 해석들을 수행을 했는데 좀 더 이제 실제 시스템을 놓고 보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있고 중력이 작용을 하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 추력을 로켓에 관심 있는 분들 저 로켓 발사되는 동영상을 잘 보시면 보이겠지만 여기 노즐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여기서 불이 쭉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노즐이 아까처럼 가만히 있지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아무리 똑바로 잘 붙였더라도 이게 얘가 그냥 뺑글뺑글 굴러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노즐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그 노즐 회전에 의해서 제어력을, 그러니까 이 로켓의 자세를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즐을 추력이 이렇게 발생이 되도록, 그러니까 노즐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만큼 노즐을 회전시키는 거죠. 동체축에 얼라인되어 있다가 노즐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델타 각도만큼 노즐을 회전시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이 동력학 방정식 다시 세워보면 I 세타 더블 닷은 이게 길이를 L이라고 하고 그러면 T 곱하기 사인 델타 곱하기 L 이게 이제 내가 델타를 변화시킬 때마다 그 상황에서의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다른 개수들 I, T, 추력 크기, 길이 이거 다 그냥 귀찮으니까 다 1이라고 놓고 세타는 사인 델타밖에 안 남는데 그럼 사인 델타 델타 아주 작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델타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내가 델타를 바꿈에 의해서 내 동력학을 이제 이 세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델타가 한 번 적분되면 세타 다시 되고 세타 다시 또 한 번 적분되면 세타가 되고 뭐 이런 역학이잖아요. 지금 얘가 기술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지금 제가 쓴 요 블럭이 아주 간단하게 지금 물 밖을 바로 빠져나온 요 로켓의 그 자세 역학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델타가 아이디얼하게 0이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고, 근데 델타가 뭔가 이 장착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델타를 회전시켜서 그 장착이 정확하게 그 미스얼라인된 것에 대한 효과를 상쇄시켜 줄 수 있도록 뭔가 동작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델링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블럭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랑 지금 요 로켓을 그림으로 프리바이 다이어그램 그림을 그려놓은 거랑 아니면 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랑 지금 요 1번 프리바이 다이어그램 그린 거하고 미분 방정식 표현하는 것은 우리 동역학 시간에 공부를 충분히 했던 내용들입니다. 둘이 똑같은 거라고 그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이제 또 한 가지 시스템 표현 방법을 우리 자동제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지금 이 세 번째 방법인데, 지금 제가 이제 적분이라고 이렇게 적분 기호를 써놨지만, 이것보다 이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표현을 할 거고, 결국 세 가지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델타에서부터 세타로 가는 관계. 내, 그 로켓의 노즐 회전 각도가 내 로켓의 자세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모델인 겁니다. 이 셋 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고 수학적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절차도처럼 어떤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서 또 어떤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신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시스템을 동역학 시스템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 수업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 이런 시스템에 그러면 결국 델타가 들어가서 세타가 나오는 델타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그쪽을 거쳐서 이 자세가 세타가 나오는 그 관계를 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내가 델타를 어떻게 줬을 때 얘가 어떻게 거동하겠구나. 이거 뭐 두 번 접근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여기 시간에 대해서 델타가 펄스를 탁 쳤다. 그러면 어떻게 세타 거동할까요? 세타 닷은 한 번 접근한 거니까 이거 한 번 접근하면 뭐죠? 이렇게 거동할 것이고 세타 닷 그러니까 이제 피치 레이트 이 회전 각속도 이렇게 해서 회전 각속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관계에서 살펴보는 건 뭐냐면 노즐을 한번 틱 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5도를 틱 쳤다가 다시 0도로 제자리로 돌리면 로켓은 어떻게 거동할 것인지 로켓의 각속도, 회전 각속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해서 어떤 값으로 유지될 것이고 뭐 위에 거 아래 접근하면 아래 거 모양이 되는 것처럼 그럼 이거 한 번 더 접근하면 뭐가 되나요?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죠? 노즐이 한번 틱 이렇게 잠깐 삐끗하면 이 로켓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뱅글뱅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그러니까 이 펄스 외란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얘는 이 로켓은 그냥 뱅글뱅글 돌아가겠구나 하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진 않죠. 얘가 로켓이 좀 더 진행되면 속도가 붙고 공기역학적인 힘이 이제 작용하게 되고 이제 받음각이 생김에 따라서 이제 양력도 동체에서 양력도 발생하고 회전 모멘트도 발생하고 그러면 이 동력학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가 안 되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표시가 되고 그러면 그런 좀 더 지금처럼 간단하진 않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시스템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며 이 시스템의 거동은 어떻게 예측이 될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 수업의 한 3분의 1 정도 동안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공부를 할 거고요. 왜? 어떻게 움직일지 왜 알아야 되죠?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야 내가 이놈을 잘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거동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공부를 좀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델타가 들어가고 적분 한 번 돼서 피치 레이시 되고 또 한 번 적분이 돼서 피치 각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세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델타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내가 이 온라인된 각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 잘못 장착된 각도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만큼 틀어줘도 될 것이고 근데 그건 불가능하죠. 정확하게 장착을 못 시키는데 뭐야 정확하게 장착시키기도 어렵고 그 장착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알기도 어렵고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델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델타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자동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이제 지금 제가 블록 두 개로 표시를 했지만 얘가 결국에는 미사일의 미사일의 동체를 그냥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박스 하나가. 그럼 내가 델타를 뭐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에 센서를 달아서 로켓에 센서를 달아서
이 피치 레이트하고 Q, 피치 레이트하고 피치 각도를 계측해서 그 정보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IMU 각속도기에 뭐 자이로 이런 센서들 있잖아요. 그런 센서들 가지고 이런 값들을 계측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얘들을 가져와서 이 둘을 내가 가져와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 넣어서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세타 각도랑 비교를 해서 여기에 델타로 만들어 넣어주면 이렇게 되면 이 세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세타 커맨드대로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게 왜 가능한지 여기에 이게 이제 컨트롤러가 될 텐데 컨트롤러는 결국에는 세타 닷과 세타 그 계측치를 받아서 뭔가 계산을 해서 내 노즐 각을 만들어주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기라고 부르고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 걔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이 로켓이 자세를 딱 유지를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물 밖을 나올 때 잠깐 휘청했는데 잠깐 있다가 금방 다시 수직으로 자세 돌아가는 거 다시 한번 동영상 찾아서 보세요.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이제 제어기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제어기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할 것이며 그렇게 설계하면 왜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머지 부분 동안 공부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설계된 제어기가 뭐 예를 들어서 내 아까 파라미터들 있잖아요. 그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제 모델로 가지고 있는 값들을 사용을 한 것인데 그 모델이 뭔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동작이 잘 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컨트롤러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아까 그 로켓에도 제 생각에는 이거랑 같은 게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Q를 가져와서 어떤 개인 값을 곱하고 그걸 요 위에 델타 커맨드를 계산하는 데다가 빼주고 아까 내가 원하는 자세각 하고 이건 뭐예요? 실제 그 계측된 자세각 그러니까 실제 내가 명령을 준 자세각 원하는 자세각하고 내 실제 자세각하고 차이를 계산해서 거기다 또 어떤 컨트롤 게인을 숫자를 곱해서 이 둘을 더해서 델타 커맨드를 만들면 적당한 이 개인 값 두 개를 내가 설계를 해주면 그래서 이 파트를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 있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파트는 미사일의 동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 그냥 네모 블럭이 가고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다 뭐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신호가 오고 가고 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이 줄이 이렇게 그려진 것이지 이 파란색은 미사일을 의미하고 이 분홍색 여기는 컨트롤러를 의미해요. 이게 이제 내가 설계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뭘 한 거예요? Q를 가져오고 세타를 가져와서 뭔가 계산을 해서 이 델타 노즐 회전각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굉장히 근데 사실 이 분홍색 살펴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계측된 거에 어떤 숫자 곱해서 이 KQ, K 세타는 그냥 숫자예요. 숫자 곱하고 계측된 거 가지고 와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숫자에서 빼서 숫자 곱하고 그 둘을 빼. 그래서 그만큼을 델타 앵글로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만큼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이 노즐을 회전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어, 되어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간단한 로직이 실제로 동작을 하고 그 로켓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머지 부분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부분은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분석에 대한 이야기였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를 보면 이렇게 쪼갤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쪼갰을 때, 세 번째는 뭐 디자인? 저는 지금 이 두 개의 루프로 구성된 어떤 제어기를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뭐 좀 더 붙이자면 컨트롤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우리 크게는 이 수업이 이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 제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어요. 제가 나름 쉽게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처음이니까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개념에서 다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과목을 사실은 이 과목,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이 자동 제어는 다른 말로 하면 고전 제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클래시컬한 컨트롤 방법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한 100년 가까이 되기도 했고, 이런 분석 방법, 해석 방법들, 설계 방법들이 대단히 오래된 방법들이고,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 이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죠. 최적 제어라든지 그쪽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그 저도 사실은 이 지금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실제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를 할 때는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는 연구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들이라서.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이 과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굉장히 간단한, 지금 뭐 루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간단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서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제어 성능이 제가 뭐 인공지능이 뭔가를 하고 뭐가 온갖 팬시하고 멋있는 기술들을 다 접목을 해서 만들어낸 제어 성능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한 80점 정도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굉장히 머리 싸매고 정말 몇 날 밤을 새서 코드를 만들어 굉장히 복잡한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제어기를 설계하는 거랑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를 하는 거 해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제어기를 설계하는 게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80점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80점 정도는 하고, 굉장히 또 분석 방법, 해석 방법들이 100년 동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동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이런 고전적인 제어 기법에 기반한 시스템들이 잘 동작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고전적인 방법으로 뭔가가 제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심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전 이런 구닥다리 방법, 우리 수업에서 이야기할 구닥다리 방법이 전 세계 제어 시스템, 모든 제어 시스템 얘기할 것도 없이 항공우주 시스템, 아까 봤던 로켓, 미사일, 비행기 이런데 95% 이상은 이런 우리 수업에서 다룰 구닥다리 제어 방법으로 실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유가 이런 간단한 걸 가지고도 굉장히 실제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가 한 가지 이제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하려다가 까먹었습니다. 뭐였지?
예, 그 생각이 나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안에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 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 한 학기 동안 같이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과목이 처음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랑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얻어내는, 그리고 그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 거예요. 이 수업은.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설계 과목이라서, 그러니까 뭐 이 수업의 이제 최종 목표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라서, 설계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정답 중에서 나름 이제 좋은 것들을 골라내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있을 때 누가 문제를 주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의 정답을 계산해내고 정답을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잘 교육이 돼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정답이 많은 것 중에서 네 경험하고 네 감을, 네 센스를 가지고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한번 골라내 봐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되게 어려워해요,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시간에 따라서 자세각이 수직이 되도록 어떤 제어기를 설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설계를 했더니 음,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 세타가 0도에서 90도로 휙 돌으라고 내가 커맨드를 줬을 때 어떤 사람이 설계한 제어기를 가지고 봤더니 천천히 올라갔는데 딱 정확하게 90도에 딱 들러붙더라. 여기 지금 제 이름이 김보메나가 보이는데 김보메나가 제어기를 설계했더니 이런 리스판스를 가지더라. 로켓이 이렇게 움직이더라. 바로 밑에는 신재우가 이 로켓의 제어기를 설계를 했더니 굉장히 빨리 이렇게 90도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머물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보고서 어떤 사람이 또 제어기를 설계했더니 아이고, 아니 뭐 이건 빼죠. 두 개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이 로켓이 이렇게 거동을 했다. 두 사람은 김, 한 사람은 신. 김이 설계한 제어기를 봤더니 천천히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90도에 정확하게 잘 머무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이 설계한 제어기는 봤더니 원하는 대로 빨리 갔는데 거의 90도에 잘 있지는 못하고 약간 휘청휘청 하면서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중에 사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제어기를 설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지금 두 개만 답을 놓고서 했지만 또 뭐 어떤 사람은 제어기를 설계를 하다 했더니 굉장히 빨리 올라갔어요. 촥 올라갔는데 90으로 가긴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는 아니에요. 세 명이 제어기 설계한 게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가 좋은 제어기를 설계한 것인지 답할 수 있겠어요? 저도 사실은 답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로켓 시스템에 따라서, 그러니까 로켓이건 뭐건 이 내가 다루는 대상 시스템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신 같은 새까만 리스판스 같으면 뭔가 휘청휘청 하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안 하고 김 보면 김은 휘청휘청한 느리긴 하지만 휘청휘청한 게 하나도 없이 딱 90에 정확하게 붙어 있는. 안은 김보다 훨씬 빠르게, 신보다도 더 빠르게 90도로 움직였는데 뭐 한 1도 정도 90도를 못 따라가고 1도 정도를 잡는데 하세월이 걸리는 그런 제어기를 만듭니다. 이거는 시스템마다 다르죠. 1도의 오차 여기에
1도 천천히 따라가는 오차, 천천히 잡히는 그 1도의 오차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스템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은 어떤 로켓은 그 1도를 못 맞추면 그 로켓에 달린 탐색기에서 표적을 놓쳐버린다.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안 같은 분홍색 리스판스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리스판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의 답은 없는데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을 골라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렇게 리스판스만 놓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얘는 좀 흔들흔들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자가 이제 고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답이 없이 여러 개 중에 고를 수 있고 설계자, 그러니까 여러분 디자이너의 감하고 경험과 이런 거에 굉장히 크게 디펜던트하다. 그래서 특히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결정에 따라서 이 로켓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얼마만큼 정확도를 갖게 되는지 다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라서 뭔가 움직이게 된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렵긴 하지만 뭐 굉장히 큰 성취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수업의 개요, 이제 몇 가지 이런 토픽들을 다루게 될 거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체로 쉬운데 이 과목은 대체로 쉬운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과목이 아니고 설계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나면 굉장히 큰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차근차근 오늘 말씀드렸던 큰 그림을 차근차근 조금 쉬운 것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내용이나 질문이나 하실 분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네. 교수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제가 좀 훑어보니까 네. 수학, 어쨌든 계산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공업수학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조금 다시 돌아보고 오면 좋다는 그런 것? 어떤 내용이 어떤 수학을 다시 살펴보면 도움이 되냐면 미분 방정식을 OD 있죠. 시간에 그냥 변수 하나짜리 미분방 그 뭐라고 하죠? 편미분 방정식 말고 변수 하나짜리 미분 방정식. 예를 들어서 y 닷 더하기 y는 u 아니면 뭐 u도 없이 이런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뭐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 이거 미분 방정식 굉장히 복잡한 미분 방정식은 안 다룰 거고 단순한 몇 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수학 공부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력학은 다시 한번 약간 이제 모델링에 나올 테니까 동력학은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동력학 중에도 우리 2학년 때 공부했던 동력학 중에 가장 쉬운 것들 지금 이런 거 운동방정식 만드는 거 가장 쉬운 거잖아요. 그런 거. 어려운 건 뭐였죠? 어려운 건 여기에 얘가 있고 또 뭐 얘가 접촉돼서 공 위에서 뭐가 움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복잡한 거는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용 수학에서 살펴볼 수학 이 과목은 사실은 제어 과목이 수학하고 굉장히
그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형대수라든지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과목 자동 제어 과목 클래시컬 그 고전 제어 과목은 최소한의 수학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학 걱정은 크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래밍 얘기는 프로그래밍도 꼭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성적을 잘 받고 이러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을 거고요. 프로그래밍이.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이 제가 뭐 까만 줄로 막 그렸던 이런 그림들 있죠. 분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가지고서 계산을 시키고 뭐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어떤 애가 제어기를 설계해 놓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이 뭐 어려운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여기 고작 몇 가지 정해져 있는 커맨드들 함수들 사용을 할 거라서 그리고 이런 함수들이 매틀랩, 파이썬 여기 거의 공통으로 사용이 되는 함수들이라 그런 거 몇 가지를 보고 내가 설계한 제어기의 성능을 한번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것인데 그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컴퓨터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역할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는 컴퓨터 없이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이고 그 결과를 컴퓨터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정도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머리로 해석하기는 너무 짜증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해석시키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또 질문하실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빨리 닫아야지. 잠깐만요. 질문. 이 강의 노트가 있는지 물어본 학생이 있는데요. 주로 제가 여기 칠판에 이 글들을 써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강의를 할 것이고 이제 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는 이학태 교수님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학태 교수님이 만든 강의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끔 이제 가져와서 그 이학태 교수님 강의 노트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고 반 정도는 그 이학태 교수님 강의 노트 이제 여기 올려드릴 거고요. 그 수업하는 내용은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제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든지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